홍 사장하고 황기만이요. 은호 큰아빠 황기만. 순간 제인의 동공이 흔들립니다. 숨이 멎은 듯 얼어붙은 표정의 제인이 입술을 떨며 말합니다. 뭐라고요? 유괴범이 다시 한번 강제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엽니다. 황기만이요. 황기만이 자기 조카라면서 잠깐만 데리고 놀아주면 돈 준다고 해서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요. 황기만이 없었으면 은호인가 뭔가. 당신 아들이 우릴 순순히 따라왔겠냐고요. 계획도 장소도 돈도 다 그 인간이 시켜서 한 일이에요. 제인의 온몸이 떨립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황기만. 자신을 늘 챙겨주고 은호와 잘 놀아주던 은호의 큰아빠, 친구 도유경의 남편. 아주버님이 왜? 아주버님이 그랬을 리가 없는데. 제인이 접견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제인의 걸음은 휘청이고 얼굴은 잿빛이 됩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유괴범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를 맴돕니다. 제인은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입술을 꾹 깨물며 눈을 감습니다. 은호가 아주버님을 얼마나 잘 따르고 좋아했는데 어떻게 아주버님이 우리 은호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 제인의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집니다. 그러다 얼마 전 은호 유괴범을 찾았단 말에 달려갔던 경찰서에서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황기찬 옆에 있던 그 남자. 그래, 그 사람이 홍 사장이야. 제인의 눈이 또렷해지고 마음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황기찬.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어. 홍 사장과 아주버님이 은호 유괴를 꾸민 공범이란 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사건을 덮은 거야. 점점 확신에 찬 제인의 감정이 격해집니다. 그날 은호가 없어져서 나 혼자 미쳐가고 있을 때, 우리 은호 피 묻은 피규어에 내가 쓰러졌을 때에도 아주버님은 끝까지 모른 척 했었어. 어쩜 그렇게 뻔뻔하고 태연하게. 제인은 허공을 향해 소리 지르듯 외칩니다. 그 집에서 가족이라 여겼던 사람들이 도대체 나한테, 우리 은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난 아직도 밤마다 은호 꿈꾸며 너무 힘든데. 황기찬,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 은호 잊고 잘 살아? 이성을 잃은 제인이 길가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가슴을 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인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김도윤. 손으로 폰을 잡으려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전화가 다시 울리고 제인은 간신히 통화 버튼을 눌러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이 떨리는 제인의 목소리에 다급하게 말합니다. 제인 씨, 지금 어디예요? 은호 사건이랑 도희 사건. 연결되는 단서가 나왔어요. 지금 저랑 만나요. 제인 씨도 들으면 그냥 넘길 수 없을 거예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지금. 잠시 후 도윤의 차에 탄 제인. 조수석에 앉은 강제인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이 없습니다. 도윤은 운전대를 잡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냅니다. 제인 씨. 은호 뺑소니범, 그 사람 처음 병원에 누가 찾아갔었는지 기억나요? 제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예요. 내가 찾아갔어요.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인 씨가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날, 그 사람이 결국 자백하기로 했었죠. 경찰한테 말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병원에서 숨졌어요. 제인의 입술이 떨립니다. 네. 의사 말론. 지병이 갑자기 악화됐다고 그랬었어요. 도윤이 조용히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아니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USB를 꺼내 제인의 손에 쥐어주며 도윤이 말합니다. 이 USB 안에 병원 복도 CCTV가 있어요. 그 사람 죽기 직전 새벽 2시 47분. 병실로 한 남자가 들어갔어요. 모자, 마스크.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귀 옆 흉터, 걸음걸이. 체형. 홍 사장이에요. 제인이 고개를 돌려 도윤을 바라봅니다. 간호기록에도 그 시간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적혀 있어요. 약물 과민 반응?
의사는 단정짓진 못했죠. 그런데 CCTV에선 그 남자가 들어가고 10분 후에 간호사 호출이 있었고 이미 숨이 멎어 있었어요. 제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도윤은 제인을 보며 말을 이어갑니다. 약물일 수도 있고 혹은 베개로 얼굴을 막았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자백하겠다는 말만 안 했어도 그렇게 억울하게 죽진 않았을 거예요. 제인이 입을 가립니다. 제인의 손이 떨리고 눈동자가 요동칩니다. 도윤이 조용히 제인의 손등 위에 손을 올립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있어요. 도희 사건. 그날 밤 황기찬이 차를 정비소에 맡겼다고 했었죠. 정비소에 맡긴 사람, 또 홍 사장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제인 씨. 뺑소니범을 연결하고 죽이고 황기찬 대신 사고 차량 숨기고 홍 사장이 두 사건 모두에서 처리자였어요. 그렇다면 홍 사장을 조종한 사람, 바로 황기찬이겠죠. 제인은 멍하니 앞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꽉 깨뭅니다. 뺨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한편 최자영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제인인가 하고 문을 열어준 자영. 통화를 하며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강세리였는데요. 내 어머니 유경이. 아니, 형님 데리고 금방 갈게요. 네, 알겠어요. 강세리는 통화를 마치고 안쪽으로 향하다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자영을 보고 걸음을 멈춥니다. 자영이 어이없다는 듯 말합니다. 이 물건이 여긴 또 왜 왔어? 자영의 물음에 세리가 비웃으며 자영에게 천천히 다가오며 말합니다. 아줌마는 여기 왜 있는데? 아, 여기 얹혀 사는구나. 자영이 눈을 치켜뜨지만 세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합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무너져도 우아할 줄 알았는데 그냥 기생충이네, 기생충? 돈 없어서 치킨집 알바까지 하시더니 이젠 도민준 상무대게까지 기어들어왔어요? 자영의 눈빛이 흔들리지만 끝까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있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자영의 말을 들은 채 만체하며 세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중얼거립니다. 나는요, 어릴 때부터 이런 집을 꿈꿨어요. 넓고 따뜻하고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 집. 자영이 조용히 고개를 들자 세리는 시선을 똑바로 마주합니다. 근데 그런 집은 없더라고요. 버려졌으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존재 자체가 없던 일이었으니까. 그렇게 버려진 아이가 지금 이 집에서 당신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어떤 기분이에요? 자영이 숨을 삼키며 말합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세리가 말합니다. 말 그대로예요. 강규철 회장님, 그분의 사생아. 그 아이가 바로 나예요. 자영의 손이 떨립니다. 찻잔을 들던 손이 조용히 내려옵니다. 고아원에서 컸고 친구 하나 없었고 대학도 장학금으로 겨우 다녔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내가 지금 당신 딸이 가진 것들 하나씩 뺏고 있다는 거예요. 자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숨인지 흐느낌인지 모를 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그때 고아원에 보냈던 그 아이가 남자애가 아니라 여자애였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자영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28년 전 병원 복도. 젊은 시절의 자영은 지금보다 훨씬 날카롭고 차가운 얼굴입니다. 병원 복도 끝, 울면서 서 있는 강규철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영아, 그 여자 떠났어. 미안해. 애만 남기고 가버렸어. 최자영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곧 냉정함을 찾으며 분노에 찬 눈으로 차갑게 말합니다. 입 다물어.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서 어떻게 그 애를 키우자는 말을 해? 강규철이 애원하듯 말합니다. 자영아, 제발. 그 애는 아무 죄 없어. 고작 피 한 방울 섞였다고. 내 죄야. 애는 잘못 없어. 평생 당신한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당신 마음 좀 열어줄 수는 없겠어? 강규철의 말에 자영이 아이를 싸고 있는 담요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매몰차게 답합니다.
당신은 늘 그렇게 쉽게 말하지. 당신이 바람펴서 낳은 애를 날더러 품으라고. 난 그렇게 못해. 대신 살아는 있게 해줄게. 고아원에 보내. 그리고 당신 평생 그 애 찾지 마. 모른 척하고 살아. 당신이 그 애 찾아가는 순간 내가 걔 죽여버릴 테니깐. 규철은 입을 다문 채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자영은 단 한 번도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규철은 아이를 안은 채 병원을 떠났고 자영도 그 아이라는 존재를 스스로 지워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강규철이 한 아이를 안고 들어옵니다. 아기는 갓 돌이 지난 듯 동그란 눈을 자영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자영이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섭니다. 그 애. 그때 고아원에 버렸던 그 애를 설마 다시 데려온 거야? 머뭇거리며 강규철이 말합니다. 자영아. 제발. 부탁이야. 내가 책임질게. 이 아이 때문에 다시는 문제 생기는 일 없게 할게. 절대. 그 누구도 이 아이 정체 모르게 할 거야. 자영의 눈이 아이로 향합니다. 작고 여린 손이 허공을 휘저으며 자영을 향해 뻗쳐집니다. 자영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듭니다. 차갑게 안지만 품 안에서 아이는 자영의 목을 꼭 잡습니다. 자영의 눈이 번뜩이며 과거의 기억에서 돌아옵니다. 그때 데려온 아이가 승우였으니깐 그래. 그럼 고아원에 있던 남편의 사생아는 계속 거기 있었던 거겠네. 강셀이 내가 그 아이였던 거구나. 어차피 세상에 발붙이지 못할 존재였고 다 정리된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날 조롱하고 내 딸을 능멸해. 이 못된 것. 그때 너를 없애지 않은 게 내 인생 가장 큰 실수였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